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다음 달 부동산 중요 소식이 쏟아집니다. 서울 공급 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규제 완화가 대거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규제 완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셨죠?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발표되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주간 변동률이 0.2%로 11월 12일 0.17%보다 상승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첫 상승률 확대였어요. 자, 매매 수급 지수도 102에서 102.3으로 4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자, 이게 지속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11호 부동산 대책 약발이 벌써 떨어졌다고 이런 생각이 들만 하겠죠. 자, 그러자 이 대책이 발표되니까 국토부 장관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공급 대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난 20일 김용덕 국토부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 수도권 공급 방안을 두고 노후청사 개발, 재개발,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여부까지 종합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18가지 중 80에서 90%를 긍정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2025년 부동산 정책 흐름 볼까요? 6월 4일날 임기 시작했고 시작하자마자 부동산 시장 과열이 나타났죠. 자, 6월 27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6억 대출 제한에 주택수 기반 규제가 강화가 됐어요. 자, 97 부동산 대책에서는 공공중심 공급 확대 방안이 나왔고요.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3중 규제가 광범위하게 지정됐고 추가 대출 규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2월에 공급 대책과 규제 완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어 네 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공급 대책은 어떤 것이 나오냐? 자,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5.6 대책과 8.4 대책으로 태릉 골프장, 용산 정비장,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 용산 캠프킴, 서울 우리원 등의 공공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대책이 대거 쏟아졌습니다. 이것만 해도 한 3만 호가 넘어요. 자, 그런데 발표는 했는데 그 이후에 추진된 지역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주민과 지자체장의 반대로 거의 사업이 중단되다시피 하면서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어졌어요. 자,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5년 넘게 멈춰졌던 것들을 다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 이게 왜 안 됐냐? 그래서 아예 법을 제정해서 강제로 밀어붙이겠다는 의견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카드도 이번에 나올 겁니다. 자,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 및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수도권의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 이게 3만 호 정도인데 이제 하반기도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2월에 공급 대책 나올 때 이번에도 발표가 될 거예요. 참고로 제가 느끼기는 2021년 광명 시흥지구 이후에 이제 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지정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땐 그렇게 임팩트 있던 입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입지가 나올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3기 신도시 지정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총 8개의 신도시를 지정했는데, 자, 이 8개 신도시 중에서 규제 지역에 포함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하남 교산지구하고 광명 시흥지구입니다. 나머지 6곳은 비규제 지역이라는 거예요. 신도시 정책의 한계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는 이미 도심화가 완료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 택지 발굴할 땅이 없어요. 자, 공공중심의 대규모 공급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 정비사업의 의존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일단 임자가 다 정해져 있죠. 대부분 일반 분양 물량 말고. 또한 사업이 15년 이상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제도적으로 보완해도 물리적으로 한계를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결국 꺼낼 수밖에 없는 카드가 결국에는 그린벨트 해제 검토 서울 지역이죠. 그리고 서울 내 가용부지 발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문재인 정부 때 발표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신규 유휴부지 발굴해서 아마 이번에 발표를 해서 아마 숫자를 좀 늘리려고 할 거예요. 당연히 서울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협조가 필수죠. 그래서 김윤덕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시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정치란 거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무엇을 주고받았을까요? 일단 국토부가 받은 것은 서울 정비사업의 공공참여 확대 방안을 협조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서울의 유휴부지 사업 협조 요청, 대표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있겠죠. 거기에 주택수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린벨트 추가 해제 카드도 서울시장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서울시에서 받은 건 무엇일까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구하는 규제 완화 방안, 그리고 해제된 그린벨트의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 모델인 장기전세2 도입 등에 있겠죠. 서울시가 요구한 건 한 18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은 지난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18가지를 제안받았는데 80에서 90% 이상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대부분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규제 완화가 되고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포함될까요? 자, 언론에 나온 내용만 보면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조합원 공급 주택수 제한 완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검토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중 상당수가 풀린다는 거예요. 지금 유력하게 검토 가능한 것은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입니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시점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점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깜짝 놀랄 만큼 넓은 범위의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됐어요. 그러면서 재개발 입주권 보유한 사람들 갑자기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급매로 투매로 던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재건축도요,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둔 재건축 단지에서 급매가 많이 나오는 등 좀 불만이 많이 접수가 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이런 규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건데, 그때는 워낙 집값 급등이 재건축부터 시작돼서 나왔지만 지금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국토부에서 풀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투기과열지구의 1조합원 1주택 공급 원칙입니다. 다물권자라고 하죠. 하나의 정비사업장 안에서 여러 개의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하나의 주택만 공급한다는 원칙, 이것 때문에 다물권자가 정비사업에 동의를 잘 안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폐지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죠. 이주비 대출이 무엇이냐?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관리처분 계획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냥 조합원 분양이 끝난 시점부터 바로 이주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주하기 직전에 이주비 대출 접수를 받습니다. 조합에서 은행을 이제 선정해서 알선을 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멸실을 위해서 조합원이 받는 대출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이 철거가 되지 않습니까?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이 이주비 대출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조합원이 살고 있다, 이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주변에 전셋집을 구해서 완공 전까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 프로젝트성이 강한 대출이에요. 근데 627 부동산 대책에서 생긴 제한이 있습니다. 집단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는데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고요. 주택 수에 따른 규제, 그리고 기존 주택 처분 의무 등을 부여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게 사업을 좀 위축시킬 거다, 이런 우려가 많았고, 특히 1+1이라고 있어요. 자, 대형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두 채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이게 이제 두 채를 받는 제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 제한사항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1+1 분양이 많은 노량진 뉴타운 같은 데서는 1+1 매물이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완화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부분 해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값 일단 잡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고려할 만한 시점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주비 대출과 더불어서 가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많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일부 지역 완화 가능성이 있냐, 지금 이런 기대감이 나옵니다. 노원구나 강북구, 금천구, 중랑구 같은 경우는 뭐 집값 상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보니까 여기는 풀어줘도 되지 않냐, 지금 이것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특징이 있어요. 지정은 쉬워도요, 해제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비사업 관련 규제만 풀고 공급을 뭐 늘린다는 개념, 이제 명분으로 이제 풀어주고요. 지역 규제는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광범위 3중 규제 지정은 5주가 지났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광범위 지정은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활용되지 않았던 카드예요.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활용이 됐는데 굉장히 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제작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12월 중 4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3만 호의 신도시,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유효부지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될 것 같은데,
서울에 얼마나 그린벨트가 핵심 입지에 풀리는지, 그리고 이 3만 호의 신도시가 얼마나 알짜 입지에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 요구에 따라서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된 정비사업 규제는 대거 완화될 전망입니다. 18가지 요구사항 중에서 8, 90%가 수용할 것으로 보여졌어요.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부분 해제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지금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가 보이는 상황에서 이것을 풀어주게 된다면 만약에 서울 내에 투자처가 있네, 거기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한 공급과 관련된 규제는 대거 풀어질 것이다. 그래서 12월 소식이 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따뜻한 행복이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주변에 이 영상 보고 생각나시는 분들께 공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